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퍼시스 사무환경기획부문 담당하고 있는 박정희 사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퍼시스 사무환경 세미나는 올해로 세 번째를 맡고 있습니다. 혹시 작년에 참석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일하기 좋은 오피스의 조건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일하기 좋은 오피스, 어떤 오피스일까요? 저는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오피스가 제일 일하기 좋은 오피스인 것 같습니다. 네, 일하기 좋은 오피스 저희가 생각해 봤던 주제는 바로,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무실 계획할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 회사만의 업의 특성과 비전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 오피스를 만든다면 분명 성공의 첫 단추는 잘 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고정관념을 깬다든지 아니면 직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든지 그런 오피스의 변화 방향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세미나 발표 드리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기업의 비전 그리고 업의 특성이랑 사무 환경을 연결짓는 경영 전략과 연결하는 부분이 참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말씀을 듣고 그럼 정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사무 환경의 변화들이 기업의 성과로도 연결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연결이 될까? 진짜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좀 찾고 싶었고요. 답을 찾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경영 전문가들의 도움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영 전문가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분에게 딱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질문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아마 앉아 계신 분들도 아마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거고 하실 겁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사무 환경을 바꾸면 생산성이 높아지나요? 사무 환경이 바뀌면 매출이 높아지나요? 이 질문, 그래서 저희가 경영 전문가하고 질문의 답을 찾아갈 때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둬서 말씀을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인사조직 전문하고 계시는 김성수 교수님하고 같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의 주제는 사무 환경과 조직 유연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였고요. 쉽게 생각해 주시면 기업이 성과를 내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요소들 가운데 사무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거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체 담당자분들 직접 찾아뵙고 인터뷰도 했고요. 또 관련된 문헌조사나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진행 결과 좀 찾아낸 답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평소 생각하셨던 부분, 흩어져 있던 생각들이 좀 연결고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질문 드렸던 사무 환경을 바꾸면 매출이 좋아지나요? 생산성이 높아지나요? 그러니까 기업 성과로 연결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답을 찾는 과정이었는데 화살표 보시는 것처럼 사무 환경이 바로 기업 성과로 딱 간다라고 단언하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무 환경을 기업 성과로 연결하는 데는 분명히 연결고리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무 환경이 굉장히 창의성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다면 직원들이 더 창의적으로 일을 할 거고 그러면 제품이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의 질도 좋아질 거고 즐겁게 일을 할 거고 그러면 회사의 매출액이 높아지고 당연히 기업 성과로 연결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찾아냈던 부분들은 바로 이런 중간 연결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찾아가는 과정이었고 저희가 찾은 단어는 세 가지입니다. 아마 모르시는 단어가 없을 거예요. 사무환경 개선, 저희 소통의 사무환경 만들고 싶습니다. 소통과 창의가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들 이미 굉장히 저도 많이 들었고 랩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 단어일 텐데 그 단어들이 실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좀 밝혀보고 싶었고 그렇다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오늘 세미나 내용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의 혁신을 창출하는 사무환경 전략. 그래서 첫 번째는 소통입니다. 소통의 중요성은 실제로 이제 경영학에서 연구된 부분인데요. 집단 응집성, 그 같은 구성원들끼리 굉장히 결속력이 높아진다. 소통이 잘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전에 하지 않던 서로 간에 이해를 하게 되고 정보를 나누니까 협력을 굉장히 잘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잘 이해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팀들끼리 굉장히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일이 굉장히 잘 되겠죠. 서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이해하니까 업무의 속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6개월 만에 하던 게 3개월 만에 된다든지, 뭐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예전보다 높아지다든지, 그러면 기업 성과로 연결될 수 있겠죠. 상공회의소에서 우리나라 기업체 회의 환경 실태를 조사했던 자료에 나왔던 핵심 그 결과였는데, 보시면 지금 우리 회사의 소통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효율이 없고, 그리고 불통의 환경이고, 그리고 성과가 나지 않는 회의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다. 답정너 회의가 많고 준비 없는 회의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 소통이라는 말의 뜻은 굉장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봤는데요. 국어사전에서 소통은 막히지 않고 서로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에서 소통을 찾았을 때는 정보를 교환해야 되고요. 그리고 감정과 생각을 나눈다라는 게 있습니다. 예, 소통은 정말 나누고 교환해야 되는 것이죠. 소통이 잘 되는 회사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감정적으로는 아마 임원분들이나 동료분들 서로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나누는 회사, 이야기를 많이 하는 회사, 회의실에서 회의할 때 한 분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시끌시끌한 회사가 아마 소통이 잘 되는 회사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이런 거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든 직원들이 조금 옹기종기 모여서 얘기하는 모습, 단순한 잡담이 아니고 뭔가 되게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소통이 잘 되는 회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런 회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간은 아마도 이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구획, 경계, 일단 칸을 나눈다는 게 너 거, 내 거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 좀 사라지는 느낌이 있을 거고요. 소통이 잘 되는 회사에 가보면 협업할 수 있는 공간들, 작은 미팅 공간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통로 공간이 굉장히 조금 넓고 정돈되게 계획이 되어 있으면서 통로가 만나는 곳들에 사람들이 교차하면서 만나는 그런 접점의 공간들이 꼭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말씀드렸던 경계가 낮아지는 임원실과 팀장석의 모습, 유리벽일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고, 좀 높더라도 직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일 겁니다. 업무 공간 한켠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직원들이 미팅을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굳이 회의실에 예약하지 않아도 바로 얘기하고 또 돌아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간단한 미팅 공간들이 눈에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진처럼 업무 공간에서 통로에서 들어왔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 간단한 미팅 공간들이 있고, 자연스럽게 누구나 교차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더라도 거기서 자연스러운 만남이 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소통이 잘 되는 오피스들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 지원 인식인데요. 조금 이 단어가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 환경이 바뀌면 구성원의 행동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떠세요? 환경이 바뀌면 사람들의 행동도 달라진다. 네, 많이 동의되시나요? 저희가 행동이 바뀌면 또 다시 환경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또 행동이 바뀌고, 서로 주고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실제 사무 환경이 바뀌면 구성원의 행동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연구 이론들이 있는데요. 그냥 간략하게 요약드리면, 회사가 나를 지원해 준다고 제가 느껴야 됩니다. 네, 제가 느낌이 오면 저는 더 헌신적이고 직무에 만족하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론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도요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요타 사례 다 기억하시나요? 그 미국에서 브레이크 결함으로 굉장히 큰 사고가 나서 지금 연간 매출량에 육박하는 1,000만 대를 리콜을 해서 도요타 이제 망하는구나, 품질의 도요타라고 했었는데 품질 때문에 회사가 망하게 생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요타 어떻게 되신지는 아시죠? 회사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성장해서 지금 전 세계 1위 자동차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키오 도요타 사장이 했던 이야기가 좀 의미 있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회사가 잘 안 되고 어려우니까 직원들한테 이렇게 해라, 우리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직원이 회사를 바꿀 순 없더라. 경험을 해보니까 회사가 먼저 바뀌면 직원들도 바뀌더라입니다. 혹시 도요타 자동차의 지금 회사 비전을 알고 계신가요? 품질 최고, 최고 제품 만들기, 1등 제품 만들기가 아니라 더 좋은 차 만들기가 목표입니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차 사실 끝이 없죠. 더 좋은 차를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아마 도요타의 직원들은 내가 다니는 회사에 큰일이 났네? 내가 다니는 회사가 일이 생겼네가 아니라 우리 회사가 큰일 났구나. 내 회사니까요. 회사가 자기 것처럼 행동하니까 내 회사가 큰일 났구나라는 마음으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바뀌니까 직원들도 바뀌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조직의 지원, 회사의 변화를 직원들이 인식하면 이런 조직의 성과로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사례입니다. 조직이 나를 지원해주고 있는 회사의 특징들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직원들의 굉장히 전문성 한 명 한 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전문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회사, 그리고 건강한 직원이 행복하게 열심히 일한다는 걸 믿어주시는 회사, 그리고 직원들을 믿고 자율성을 부여해 주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개념적인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공간으로 조금 표현해 준다면 진정성이 느껴질 것 같은데 이를테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업무 특성이 다 다르니까 업무 특성별로 다른 공간을 만들어 주고요. 직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책상 공간 외에도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들, 그리고 좀 자율적으로 일하는 것들이 굉장히 더 업무 효율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저희 요즘에 스마트 오피스라는 것들이 화두가 되면서 많이 이야기 나누고 있죠. 그래서 공간들의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 주는 오피스들의 모습이 조직 지원이 잘 된 오피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이 키 큰 직원, 키 작은 직원 서로 불편하게 앉아서 하루 종일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 맞게 또는 업무 리듬에 맞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할지, 또는 직원들이 저기서 그냥 업무 시간에 가서 하루 종일 거기서 자는 직원, 그 직원을 저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일한 직원이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재충전 공간을 오피스에 계획을 해주는 것일 거고요.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게 일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컴퓨터 없이 A4 종이 한 장에 연필깎이 깎아서 사각사각 쓰면서 또 할 때 생각 정리가 잘 되는 순간이 있으시죠. 그 순간을 위해서는 저렇게 잠깐 조용한 창가 공간을 활용해 볼 수 있게 직원들이 더 편하게 일 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아마 조직 지원이 잘 된 오피스의 모습일 겁니다. 이렇게 회사가 여러분들의 건강과 업무 잘 되는 것을 지원하고 있어요라는 거를 이렇게 환경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거죠. 이 편지는 저희 고객사인 센트럴이라는 회사에서 의자를 교체하시면서 본인들의 직원들한테 의자와 함께 대표께서 건넨 편지입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작년에 원가 절감도 잘 됐고 저희가 생산성이 높았다. 회사가 굉장히 많이 성장했는데 그렇게 성장하게 된 데는 여러분들의 노고가 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카드를 쓰셨어요. 이 센트럴이라는 회사는 BMW나 테슬라 같은 자동차 회사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이고 매출도 1조 원 넘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 큰 회사의 대표께서 의자를 선물할 때 이런 쪽지를 썼다는 것도 저희가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아마 이걸 선물 받은 직원들도 그냥 의자만 사준 게 아니라 정말 이 의자가 그런 의미가 있는 의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소통, 조직 지원 인식 두 가지 요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창의적인 오피스 하면 떠올리는 모습들 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창의적인 오피스로 가기 전에 창의성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앞에 2배, 7배, 22배까지 써놨는데 혹시 이 숫자를 어디 책이나 이런 데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이 숫자가 뭐냐면 노벨상이 1901년부터 노벨상을 수여하게 됐는데요. 노벨상 수상자들의 취미를 다 조사를 해서 일반 과학자들하고 비교를 한 거라고 합니다. 노벨상 수상자는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신데 그분들이 일반 과학자들보다 이렇게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대요. 사실 전문성은 다 엄청 큰 차이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루 종일 연구실에서 연구하시기도 정말 바쁠 텐데 엄청 부지런하시다.
정말 부지런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창의적인 사람이 되려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결할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 가지고 있는 태도이죠. 지식이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연결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창의성의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되게 똑똑하고 와, 너 진짜 창의적이다. 어떤 뭐 제안서 같은 거 보셨을 때 그렇게 직원들 칭찬해 주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런 직원들은 보통 어떤 거죠? 저희가 되게 고민했는데 우리는 항상 A 방향으로 했는데 B 방향 또는 늘 A로 했는데 A 다시 1 다시 이렇게 기존에 하던 거를 뭔가 좀 바꾸거나 새로운 것들을 내는 직원들한테 저희가 참 창의적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창의적인 직원들은 물론 타고나는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 자기 분야의 기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좀 남다른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열심히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데, 그 세 가지는 굉장히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가르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닌데, 이것들이 제대로 발현이 되려면 한 가지 꼭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회적인 환경인데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같이 협력하고 도와줘야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똑똑한 개인이 있어도 그 똑똑한 개인이 회사에서 일을 하려면 다 같이 집단 창의성으로 발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 집단이라는 말이 팀, 그리고 뭐 선배, 그리고 또 저희 상사, 이렇게 여러 조직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인 환경에 힘이 도와줘야지 그것들이 진짜 창의성으로 발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의적인 회사 하면 굉장히 많을 텐데 저는 픽사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굉장히 기발한 애니메이션들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픽사인데, 픽사에서는 집단 창의성이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처음 이제 같이 팀을 만들면 집단 창의성을 발현하기 위해서 8가지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애니메이션 새로 캐릭터 개발할 때나 어떤 것들을 할 때 같이 뭐 실험도 하고요. 서로 막 관찰하기, 이런 것들을 팀 단위로 모아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는 픽사 대학에 딱 입구에 들어가면 저 현판이 쓰여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단 창의성이 진짜 창의적인 조직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창의적인 기업은 픽사에서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새로운 제안과 시도를 할 수 있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공간은 저희가 좀 이렇게 많이 창의적인 회사들의 오피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봤을 때 굉장히 업무 공간 자체가 너무 정형적이지 않고 직원들이 뭔가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요소들이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포스트잇, 화이트보드 같이 이렇게 쓰고 붙이고 떼고 그런 공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직원들이 이렇게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대공간, 창의적인 플랫폼도 같이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소통, 조직 지원, 인식, 창의성이라는 3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통이랑 창의, 그리고 또 회사가 나를 배려하는 거, 기업 문화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텐데, 이 단어를 제가 굳이 이렇게 다 말씀드렸던 이유는 저희가 굉장히 오피스 계획을 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들이 실제로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게 맞다. 그리고 그렇게 환경을 영향을 받는 그 요소들이 기업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그 관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무환경 개선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가 성과가 날지 안 날지 끝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처음 시작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시지만, 분명히 이런 요소들에 중점을 둬서 계획을 하시면 성과로 연결된다는 그런 관계가 정리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확신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 되게 막상 또 기한을 올리셔야 되고 좀 막막하시죠, 시작하시려면. 그래서 저희 회사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됩니다. 사무환경연구하고 사무가구 만드는 회사니까 되게 쉽게 하겠지라고 하지만, 저희도 이제 경영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투자할 만해? 이 공간 이렇게 바꿀 만해?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저희 퍼시스의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퍼시스 오늘 같이 이미 투어하셨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보실 부분이 또 있을 텐데, 저희 퍼시스 연구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 퍼시스 연구소는 1989년에
국내 가구업계 최초로 설립되었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인원이 굉장히 작게 시작을 하셨지만 현재는 저희 그룹사에 6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퍼시스, 일룸, 시디즈, 데스커, 슬로우, 알롭소까지 이 6개 브랜드의 제품 디자인 다 총괄하는 연구소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가구만 연구하는 회사고, 그래도 우리나라 가구 회사에서는, 가구 회사들 중에서는 제일 연구도 열심히 한 회사가 아닐까? 저희들끼리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도 굉장히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이케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막 주변 친구들도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이케아 들어오는데 너네 회사 괜찮니? 이런 것들 실제로 많이 물어보시고, 또 이케아가 들어오니까 너도 나도 아빠, 평소에 관심 없던 아빠들까지 이케아 매장 가서 가구를 사시더라고요. 가구라는 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셨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케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또 우리나라 대기업들, 또 그 수십 개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도 가구 산업에 좀 진출을 하시다 보니 저희 회사도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되고 혁신을 이루어야겠다, 우리 연구소도 변화해야겠다라는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사무 환경을 좀 둘러보게 되었는데요. 저희 연구원들의 업무 공간 사진이에요. 크게 막 다르지 않으시죠? 뭐 모니터 2개 있고 수납 공간이 있고, 컴퓨터 작업할 때는 연구원들 다 이렇게를 합니다. 좀 뭐 붙이는 게 조금 많기는 하더라고요. 이미지 스케치 같은 것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프로젝트 하나 있을 때는 이렇게 의자 개발하면은 의자 커버 다 갖다 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컬러 어떤 거 정하지 하면 샘플칩 같은 것들도 자리에 굉장히 많이 갖다 놓게 됩니다. 저같이 컴퓨터로 일하거나 아니면 그냥 종이에 연필로 쓰는 그런 사무직들하고는 다른 굉장히 다른 업무 특성이 있었는데, 이 건물에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구원들이 불편한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업무 공간에서의 불편함이 있었고요. 또 연구원들이 저희 좀 많이 가는 부분이 이제 저희가 목업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개발할 때 저희가 완전 생산으로 넘어가기 전에 기획 단계에서는 실제 조금씩 만들어보고 또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도장도 해보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목업실이 저희 요 건물 말고 건너편 건물로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한꺼번에 그냥 몰아서 가게 되고 즉시 안 하게 되는 불편함이 있었고요. 또 저희 제조 사업장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뭐 매출의 출구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제 제품 개발하는 단계에서 뭐 제품 확인하거나 이럴 때는 생산 사업장으로 갔다가 생산 사업장에서 다시 수정해서 오고, 이런 시간들이 좀 많이 걸려서 업무 비효율을 좀 깨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고민이 있었는데요.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뭐냐면은 저희가 제품 개발할 때 이제 컬러를 좀 같이 이렇게 많이 맞춰보는데, 왼쪽에 있는 컬러들은 저희가 책상이나 뭐 스크린 파티션에서 쓰는 컬러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면적이 넓게 표현이 되는 것들이다 보니까 색깔 톤이 굉장히 좀 차분하고 색채가 선명하지 않은 것들을 저희가 좀 많이 찾는 편이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컬러들은 뭐 예전에 쓰던 컬러들이긴 하지만 의자를 개발할 때는 조금 의자 자체가 돋보여야 되기 때문에 조금 강렬한 색채를 저희가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두 가지를 같이 한 공간에 놨을 때 색깔이 좀 어울리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비슷비슷한 색인데 의자팀이랑 또는 일룸팀이랑 퍼시스팀에서 각각 개발하고 있었다든지, 이런 좀 비효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효율도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정리하면 브랜드가 좀 중복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좀 소통이 어려운 문제 저희도 똑같이 안고 있었고요. 그리고 조직 지원, 가구회사 연구원으로서 자부심을 직원들이 가질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필요함을 경영적으로 인식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창의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서 컴퓨터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만지고 뜯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해줘야겠다라는 고민을 저희도 똑같이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사무환경 개선할 때 본인이 의견을 밝히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고 느끼면 그 사무환경이 완성됐을 때도 직원들이 만족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게 연구 결과 밝혀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은 통합연구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전 직원들하고 같이 나눴고요. 그런 다음에는 각 팀별로, 각 직급별로 좀 이야기를 나눠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바꾸고 싶은지, 아니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꼭 유지하고 싶은 거는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찾은 답은 이거야 라고 한번 연구원들과 같이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팀장 인터뷰, 직원 워크숍 굉장히 긴 시간을 거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조금 뭐 글로 간단하게 적었지만 이 부분은 공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약하면 소통은 그러니까 팀장님하고 팀원만 또는 이 A팀하고 B팀만이 아니라 우리 연구소 전체가 모든 브랜드가 다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시너지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연구소는 조금 달라요. 저희 뭐 기획팀이나 영업팀이랑은 달라요. 연구소만의 일하는 방식을 존중해 주세요. 라는 것들의 의견이 정리가 됐었고, 그리고 발상할 수 있는 게 디자이너와 개발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만드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3가지 키워드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든 공간이 바로 이 본사 뒷문으로 이제 연결이 바로 되어 있는 이제 건물 스튜디오 1입니다. 스튜디오 1 공간의 1층에 저희가 소통이 첫 번째 목표, 모든 직원들이 교류하고 싶은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층에 가시면 현관에서 들어가서 그냥 바로 옆에 오픈된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계단형 미팅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스크린 내려옵니다. 그래서 프로젝터에서 세미나 같은 것들도 할 수 있고, 실제로 그저께 기자간담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여기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던 부분인데, 이 공간이 어딘지 공간 느낌이 혹시 아시나요? 요게 보시면 계단입니다. 예, 저희 계단실 같은 경우에 사실 사람들이 계단으로만 이렇게 다니시다 보니까 평소에 잘 쓰이지 않는 그런 빈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단실의 공간에 저희가 이렇게 탕비 공간과 그리고 이런 작은 미팅 테이블을 뒀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계단실 어차피 버려지는 공간, 비효율적인 공간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오르내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가벼운 잡담을 혹시 할 수도 있죠. 그럴 땐 사무실에 사는 것보다는 조금 밖에 나와서 하는 게 다른 직원들한테도 편안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또 물소리도 안 나 좀 줄여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연구소 임원의 공간인데요. 여기 이제 다른 직원들이 여기 진짜 앉아 있습니다. 직원이 앉아 있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임원이 앉아 계시는데, 벽이 없고, 그리고 작은 스크린. 그러니까 가구 사양이 똑같습니다. 임원이라고 다른 가구를 쓰는 게 아니라, 물론 좀 면적은 좀 넓게 썼습니다. 작은 직원들이 와서 미팅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서. 다만 책상, 의자 모두 다 똑같은, 그리고 다 열린 공간에서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뭐 물론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임원이 너무 계시니까 조금 일할 때 눈치 보일 수도 있겠지라고 하지만 또 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결제 받을 때 앉아 계시면 또 가서 또 물론 전자결제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면 보고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직원들이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게, 그리고 밖에 나와 계시면 자연스럽게 농담도 건네고 그러면서 친해지기 때문에 또 보고 과정에서도 훨씬 더 매끄러운 보고가 이루어지는 건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연구원의 임원들 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조직 지원 인식 부분에서는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일할 때 직원들이 진짜 내 자리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무실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 다 모션 데스크고 책상도 1.8m 정도 큰 책상이 되어 있고, 자리가 보시면은 여기가 한 사람의 자리면 그 다음 사람의 자리는 이제 여기고 또 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에 이런 미팅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제 뒤에 있는 사람하고 제 자리가 거리가 굉장히 넓은 거예요. 쾌적하다라는 일단 생각이 들고, 밀도가 낮으면 쾌적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미팅할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좀 쾌적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들 마련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3, 4, 5층이 업무 공간인데요. 3층은 저희 뭐 데스커와 퍼시스를 연구하는 오피스 연구소가 있고, 그리고 저쪽에 5층은 일룸, 홍가구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4층에는 의자 연구소가 있는데, 저희가 이 수직 조닝을 고민할 때 의자는 공통 품목이잖아요. 품목으로 봤을 때. 그래서 만약에 오피스 연구팀이 의자 매치, 아까 말씀드렸죠, 오피스 제품이랑 의자를 같이 매치 자연스럽게 하려면 이야기 나누려면
한 층만 올라가면 되니까 크게 부담이 없고, 또 홈가구 연구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중점 공간을 오피스층의 가운데 층에 두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했고요. 컬러는 홈가구는 좀 따뜻한 느낌이 드는 색깔, 그리고 오피스는 좀 모던하고 전문적인 느낌, 그리고 의자는 좀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들게 이렇게 했습니다. 2층에는 또 이런 공간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편하게 책도 보고, 또 안쪽 공간에 가면 수면실도 있거든요. 좀 작지만, 그래서 직원들이 좀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 조금 조심스러운 공간입니다. 사무실에서 대놓고 심해 공간을 만든다는 게. 하지만 자율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직원들이 편하게 여기서 했을 때 또 자기 업무 자리에서 복귀해서 더 열심히 잘 일할 수 있다는 좀 믿음으로 만든 공간입니다. 창의성 측면에서는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을 때 이렇게 뭐 붙여져 있는 거 좀 보셨죠?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연구원들이 많이 붙이고 이런 활동들을 좋아하셔서 실제로 이미지 같은 거 편하게 붙일 수 있고, 화이트보드에 낙서할 수 있게 오피스 곳곳에 화이트보드가 있고요. 저 보드는 이렇게 떼가지고 저걸 들고 회의실 가서 회의도 할 수 있습니다. 좀 많이 신경 쓴 부분은 지하에 있는 이제 목업실인데요. 책상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목업실 가서 실제로 다 만들어 볼 수 있게 웬만한 기계 설비랑 도장 설비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화면으로 작업한 것들 보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요. 디자이너 하면 그래도 색이죠. 색이 눈으로 보고 또 만지고 이런 공간도 CF실도 같이 있습니다. 저희 가구에서 다루는 소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군에서 다루는 소재들 자료실 같은 공간으로 또 직원들이 여기서 보면서 다른 산업에서 쓰던 거를 우리 가구에도 써봐야겠다라는 그런 영감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기업 성과, 저희 연구소 입장에서도 혁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소통의 공간, 창의의 공간, 직원들이 조직 지원 인식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이렇게 계획을 해봤는데, 사실 이게 완성은 저희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많이 좀 다듬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까 저희가 고민했던 이런 사무 환경의 변화가 기업 성과로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믿거든요. 예, 저희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올해 참석해 주셨잖아요. 내년 세미나에도 또 참석해 주시면 내년에는 저희가 이 1년 동안 경험을 해보면서 어떻게 저희가 만들어 갔는지를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꼭 와주세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기업 혁신을 만드는 사무환경. 뭐 굉장히 거창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이야기를 잘 나눌 수 있게 소통의 공간들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회사는 여러분을 지원하고 있어요라는 거 이제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그것들을 직원들이 아주 작은 변화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혼자 두지 마시고 다양한 창의성들 부서들 간에 연결할 수 있도록 연결의 공간, 그런 플랫폼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그것이 바로 혁신을 위한 사무환경 전략이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